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아나운서 편다송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카페에 와 있는데요.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에듀 직원교육회사 대표 남지윤입니다. 네, 주로 이제 기업 강의를 나가서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그 꿀팁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께서는 오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감 있는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사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지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내 삶 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더욱더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장되는 상황일 때라던가 또는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하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목소리나 이 말의 속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죠? 네. 제가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강사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목소리도 굉장히 얇아지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염소가 자꾸 튀어나온다거나 말의 속도가 빨라져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순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나의 스피치 습관만 여러분 잘 잡아주시면요. 내가 긴장을 하더라도 긴장되는 티가 절대 나지 않는 그런 꿀팁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삶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존재감 있는 멋진 보이스와 스피치를 할 수 있을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강사님 웅얼거리는 목소리를 고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말을 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뭐라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제가 그분들의 이 언어 습관을 보면요. 일단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오물오물오물 언뜻 보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들어보니까 약간 복화술 수준으로 거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약간 침이 고인 듯한 그런 소리, 시원하게 소리가 앞으로 확확 나가지 않고 먹는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소심해 보인다거나 이렇게 혼자서 뭔가 쭝얼쭝얼 거리는 듯한 그런 스피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웅얼거리는 목소리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컨설팅과 코칭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바뀌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스타카토 발성법을 해보시는 거예요. 스타카토 발성법입니다. 여러 가지 발성법 중에 훈련이 있겠지만 이 훈련법이 정말 가장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자, 스타카토가 여러분 뭐죠? 네, 뭔가 땅, 땅, 땅 이렇게 하는 게 스타카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웅얼거리는 목소리와 스피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원인이 뭐다? 소리를 먹는다예요. 소리를 뱉지 못하고 먹거나 머금은 상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뱉어내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문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우리 다 같이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스타카토로 이렇게 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목에는 힘을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안, 영, 하 이런 식으로 공기와 소리를 같이 뱉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목에 힘을 주시고 뱉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요. 안, 영. 이거는 많이 해봤자 오히려 목만 아파진다라는 거. 그래서 배에만 힘을 주고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상태. 이거 느낌 안 온다 하면 손가락 살짝 넣었다 빼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 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땅땅땅 말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안, 영, 하, 세, 요, 반, 갑, 슴, 미, 다. 잘 따라오셨죠? 자, 방금 하셨던 그 느낌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리딩을 해보시는 거예요. 소리 뱉는 그 느낌 기억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자, 이러한 훈련법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문장이나 뭐 말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뭐 일을 하시거나 또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거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주로 내가 어서 오세요 라던가 뭔가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스타카토로 이렇게 땅땅땅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소리가 가장 시원하게 이렇게 쫙쫙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진행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초반에 긴장이 되니까 자꾸 소리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러 온 남지훈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잘 안 들리죠? 하지만 제가 소리를 뱉으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러 온 저는 남지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뱉게 되면 들리는 이 사운드의 그 레인지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존재감을 주는 두 번째 꿀팁, 바로 나만의 키톤을 찾아라입니다. 나만의 키톤을 찾아라. 키톤. 여러분, 키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뭔가 핵심의 톤? 맞습니다.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타고난,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만의 최적화된 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이 성대의 두께, 길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이런 습관으로 인해 내가 타고난 톤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은 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 네, 내가 타고난 톤 한 이 정도 톤인데 목에 힘을 가득 준 채로 말을 하게 되면 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목이 눌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 잡아줘도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꿀보이스, 동굴 목소리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 들어서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와 말투는요. 제가 정말 훈련을 통해서 사실 이 바뀐 목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람의 목소리와 이런 톤의 변화는요. 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강의 현장 가면 강사님 한 1년 정도 걸리진 않나요? 3년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3개월 정도 지나면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이 습관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 제 목소리는요, 목에 힘을 가득 주고 코맹맹이 소리도 너무 심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왜 동자신 온 듯한 목소리 있죠. 앵앵거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 보이스 훈련 또는 이 좋은 언어 스피치 습관을 바꿨더니 지금의 소리로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쑥스럽지만 들어봐 주세요. 예전에 비포 목소리는요, 제가 목에 힘을 주고 콧소리가 심했거든요. 바로 이렇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목소리의 습관이 바로 이런 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대리님 안녕하세요 한다거나 또는 우리 카페를 가면 뭐 아메리카노 2잔 시키신 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저랑 비슷한 이런 언어 습관, 스피치 습관을 가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귀가 피곤할 거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 지금 저도 목이 조금씩 이렇게 아파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나만의 키톤을 잘 찾고 습관만 잘 바꿔주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바뀌기도 해요. 네, 훨씬 더 여러분들도 이 소리가 듣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떤 키톤과 어떤 이 말투를 사용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다들 강사님, 나도 나만의 타고난 키톤을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부분 이 욕구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타고난 키톤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나만의 명치, 우리가 이것을 C스팟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명치 부분을 눌러주시면 타고난 나만의 톤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명치 우리 다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여기 가슴뼈 바로 아래에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톤이 바로 내가 타고난 톤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톤이 가장 편안한, 내 성대가 가장 편안한 톤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슴뼈 바로 아래 잡으시고 살짝씩 진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밍을 같이 하십니다. 자, 바로 이렇게요. 자, 방금 이 톤이 있죠? 방금 음했을 때 나오는 톤을 기억을 하시고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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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 나만의 타고난 톤이에요. 그런데 나만의 키톤보다 좀 더 높거나 낮은 톤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요. 확실히 이거를 누르실 때는 잘 하시는데 아를 하실 때 갑자기 톤이 올라가세요. 이건 아니죠. 네. 이 눌렀을 때 톤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가끔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강사님 이거 누르다가 트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식사를 많이 하시기 전에 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나만의 키톤을 찾는 방법은요. 어를 활용하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라고 말을 할 때 라고 말을 할 때는 고음을 좀 내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에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중음, 나의 가장 편안한 톤을 내가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단어. 어라는 단어는 저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손으로 이렇게 목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아부터 해볼 거예요. 자, 아라고 할 때 목의 위쪽 부분이 진동을 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하나, 둘, 셋. 아. 위에가 좀 더 진동이 많이 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저음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저음은 뭐라고 했죠? 어를 같이 해봅니다. 저음은 아래쪽이 진동을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까보다 좀 아래가 진동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찾고자 하는 톤은 뭐다? 네, 바로 에예요. 에라는 톤이 성대가 가장 편안한 톤입니다. 그 톤으로 말씀하셨을 때 가장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듣기가 좋은 톤이 나오실 거예요. 에를 같이 해볼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목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 해봅니다. 준비, 시작. 에. 자, 에를 하면 중간이 움직이실 거예요. 에. 자, 에를 냈을 때 톤을 기억하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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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로 이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타고난 톤은 어떤 톤이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톤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나의 키톤과 가까운 그런 톤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강사님, 저는 평소 사용하던 톤보다 굉장히 조금 낮은 느낌이 나요 하신다면 네, 바로 타고난 키톤은 좀 더 낮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방금 찾은 톤만큼 이렇게 훅 내리진 않더라도 지금의 사용하시는 톤보다 약간 반톤 정도는 낮게 해주시면 훨씬 더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와요. 이건 정말입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코칭을 해봐도 엄청 하이톤을 쓰시던 분이 계셨는데 딱 키톤을 한번 잡아드리고 나니까 다들 듣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발음 부분입니다. 딕션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톤으로 말을 하고 굉장히 전달력 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사람이 프로페셔널한 것보다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발음을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까 해요. 그냥 가갸고교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발음이 굉장히 확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우리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자음과 모음. 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같이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자, 우리 먹는 오이 있죠? 자, 저랑 같이 오이 해봅니다. 시작. 오이. 자, 이번에 먹는 고기. 시작. 고기. 그렇죠. 고기. 자, 이번에는 소리 해볼게요. 시작. 소리. 소리.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고기, 소리, 오이. 공통점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모음이 똑같아요. 눈치채셨나요? 네, 오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입의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입의 모양은 바로 모음에 따라 움직여요. 고기, 소리, 오이.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자음은 무엇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자음은 조음점, 즉 혀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다음까지 말을 하면서 혀의 위치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서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발음을 지금보다 2배, 3배 좋아지기 위해서는 모음을 신경 쓰셔라 입니다. 모음만, 입의 모양만 우리가 모음에 맞게 잘 움직여 주시면요. 누가 들어도 어머 아나운서 아니야,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발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네, 모음만 우리가 잘해도 반 이상은 간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 단어를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 있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시작! 사과. 자, 사과 같은 경우는 과, 이중모음이에요. 여러분, 이중모음은 몇 번 움직여야 될까요? 네, 이중모음은 오와 아로 이루어져 있죠? 입의 모양이 2번 움직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즉, 오와 입을 오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해볼까요? 오와 시작, 오와.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과 먹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과 먹자, 사과 먹자. 생각보다 입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할 때 이거 확실하게 하자 이럴 때 이중모음 명확하게 안 하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중모음을 잘 지키시면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발음의 소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모음 위주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 또 상주하면 곶감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곶감도 우리가 보면 특히 입 모양이 앞으로 쭉 내밀어져 있어요. 곶감. 자, 이거를 하실 때 그냥 곶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입의 모양을 조금만 더 신경 더 쓰시고 곶감이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이중모음을 신경 써도 잘 안 돼요 하신다면요. 이번에는 이중모음만 또는 모음만 따로 먼저 하시고 해보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자, 우리가 관광이라는 단어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만 먼저 따로 해보시는 건데요. 자, 관광 할 때 우리가 모음은 바로 이중모음이 연달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2번 모음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자, 모음만 먼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와. 그리고 단어를 같이 리딩. 관광. 시작. 관광. 그렇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똠양꿍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같이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똠양꿍이란 단어를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똠양꿍 이게 아니라 자, 똠양꿍도 모음만 우리가 따오면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쵸? 오, 야, 우 이렇게 먼저 하시고 똠양꿍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발음이 명확하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모음 발음 연습법을 어디에도 활용을 하냐면요. 바로 나의 이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시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름 뭐라고요? 라고 말을 듣지 않고 명확하고 전달력 좋게 내 이름을 말을 하려면요. 나의 이름에도 모음 발음 연습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제 이름은 남지윤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음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죠? 그쵸? 제 이름은 아, 이, 유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아이유씨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강의하기 전에 저도 아, 이, 유 이런 식으로 입을 먼저 풀고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남지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 때 제 이름을 빠르면서도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처럼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내 이름에는 어떤 모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모음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리딩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름이 그냥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모음을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막 할 때마다 잠깐만요. 아여 아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팁을 알려드리면 모든 모음을 다 신경 쓸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오, 우, 와, 우어 네, 이 네 가지 모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는 존재감 있는 스피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잘 들리게 한다 하더라도 자꾸 이 습관이 강사님 그래도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부분 목에 힘을 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목에 힘을 빼고 말하는 방법. 그래야지만 제가 아까 저의 비포 목소리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는요. 목에 힘을 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의 배 쪽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아마 복식호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복식호흡은 당연히 좋은 거지 라고 해서 무조건 복식호흡 하세요 라기보다는 저는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려요. 복식호흡을 우리가 스피치에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디에 힘을 빼기 위함이다? 네, 이 부분을 하면요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지만 듣기가 굉장히 좋은, 여러분 공기반 소리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우리가 스피치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에 힘을 주고 이 호흡으로 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기는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 손은 가슴 쪽에 두시고요. 한 손은 배에다가 손을 두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칫하면 하고 가슴이 올라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가슴 움직이지 않고 나의 배만 올챙이비처럼 볼록 나오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5초 동안 한번 홀딩 해볼게요. 5, 4, 3, 2, 1. 자, 그리고 입으로 츠 하면서 소리를 빼내보세요. 시작. 하고 계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끝까지 빼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쥐어 짜듯이 공기를 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세 번 딱 해보시면 내 아랫배 쪽에 힘이 딱딱 들어가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안 느껴지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우리 성능 기억하시죠? 이런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때 약간 배꼽과 중간배 그 사이 그쪽에 힘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힘을 주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거기에 힘을 주고 우리는 이제부터 스피치, 말을 하는 건데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목에 힘을 주지 않고 그 공기, 나의 숨, 호흡 위에 말을 얻는 방법을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속삭임 발성법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속삭임 발성법. 우리 속삭임 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음성은 안 나오고 이 공기만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의 목소리는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게도. 하지만 있는 힘껏 내 공기를 다 실어서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입을 모아서 살려주세요 라고 할 텐데 소리는 내시는 건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살려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에다가 아까 배 거기 힘줬던 곳 거기 배 힘주시고 시작. 살려주세요. 끝까지 밀어보세요. 좋아요. 자, 방금처럼 살려주세요 할 때 자, 그 느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을 얹어보는 거예요. 방금 살려주세요. 그 힘 기억하시고 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 말을 얹어서 시작.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거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로 이제 응용 버전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공기만 보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음성을 살포시 같이 태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소리와 함께 같이 태워 보내셨나요? 네,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배 쪽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안녕하세요. 공기만 먼저 보내보시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서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약간의 사이드 꿀팁. 직선으로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멀리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 그러면 훨씬 더 내 배 쪽에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따라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평상시에 뭐 운전하시거나 또는 뭐 길을 걸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요리하실 때도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요. 어머!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